그럼 계속해서 원장님과 함께 비수술 치료법,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지나온 부분인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이제 주사 치료 다음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하면 좀 생소하신 단어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관절경, 복강경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경, 복강경과 같이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한마디 이제 치료하게 되면 1cm 정도 이제 작은 구멍 2개를 뚫어서요. 한쪽으로는 40배까지 확대되는 내시경이 들어가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정밀하게 세밀한 조작이 가능한 이제 치료 기구가 들어가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최소 침습 척추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소 침습 척추 치료법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기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최소 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멍 2개를 뚫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멍 이제 상처가 적게 남다 이런 뜻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 우리가 절개 부위가 적다 보면은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가 빠르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40배 확대된 내시경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정밀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단순히 통증 완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경을 자극하는, 신경을 압박하는 병소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이제 성공률도 높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병소가 되는 원인을 또 제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치료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환자분들께 적합한 치료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이제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 또는 이제 심한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들께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다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질환이 심해서 이제 큰 수술이 힘든 경우에도 대안으로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또 이제 다시 한번 수술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받으신 분들의 이제 치료 사례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고령이십니다. 87세 아버님께서도 받으실 수 있네요. 네, 80세 아버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양측 다리가 무겁고 저린 증상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일 왼쪽 사진 보시면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허리뼈 이제 3번, 4번, 4번, 5번 사이에 이제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굉장히 잘록하게 좁아진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셨고요. 가운데랑 우측 사진은 그 척추 신경 통로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원래는 신경이 타원형 모양으로 보여야 정상인데 이제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이렇게 세모난 모양으로 좁아져 있고 오른쪽 사진은 종이장처럼 얇게 신경이 굉장히 심하게 눌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드렸고요. 시술 전에 이제 이렇게 눌려 있던 신경이 동그랗게 잘 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아주 심하게 종이장처럼 이렇게 눌려 있던 신경도 이렇게 잘 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례는요. 이제 20년째, 20년 전 이제 허리 수술을 받고 이제 힘들어하셨던 어머님께서 이제 70대 여성분이시고요. 수술 경력이 있어도 이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가능하네요. 맞습니다. 70세 어머님께서 이제 20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한번 하셨고 다시 허리랑 양측 엉치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왼쪽에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엑스레이 사진상에 하얗게 보이는 이렇게 막대 같은 구조물들이 20년 전 허리 수술할 때 넣어놨던 이제 나사못이 이제 저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허리 그 마디를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놓게 되면은 위아래 인접한 척추 마디의 협착증과 같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조금 더 빨리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보시면 이전 수술은 허리뼈 4번, 5번을 고정을 해놨는데요. 오른쪽 MR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한 마디 위에 3번, 4번 사이 마디에서 이제 협착증이 새로 발생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좁아진 통로를 다시 넓혀드렸고요. 그래서 시술 전에 이렇게 눌려있던 신경이 시술 후에는 이렇게 쭉 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치료 사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빠른 통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신경 주사, 이제 신경 차단술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작동하는 신경을 작동 못하게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약간 어폐가 있는 단어고 정확하게는 이제 경막의 주사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막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을 말하고요. 예. 또 경막 외에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막 바깥쪽, 그러니까 신경 바깥쪽 공간에 약물을 퍼뜨려줘서 이제 신경이 자극받는 걸 좀 완화시켜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이제 신경 차단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막의 주사요법, 일명 이제 신경 차단술. 예,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신경 차단술은 이제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많이들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이제 신경이 눌려서 자극을 받게 되면 그 눌리는 신경 주변으로 붓기랑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주변에 약물을 퍼뜨려줘서 이제 신경 주변의 염증하고 붓기가 이제 줄어들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원리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디스크 탈출증, 협착증 때 목 허리가 아프시거나 팔다리가 저리거나 하는 방사통이 있을 때 이 신경 차단술을 많이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사를 어디에 놓는지에 따라서 좀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신경 차단술을 말씀드렸던 대로 신경 바깥쪽 공간에 약물을 퍼뜨려 주는 거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우리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는 마디도 환자분들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적합한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주사를 맞아 보시게 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주사 한 번으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한 번으로는 이제 통증 감소가 미미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주사를 놓는 위치라든가 이제 접근하는 경로를 이제 달리해서 놓으면 또 이제 주사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경 차단술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지만 같은 신경 차단술이지만 여러 방식으로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는요. 주사 치료 한 번으로 효과를 못 봤다고 해서 나는 주사가 안 맞나 보다 이렇게 미리 맞아요. 상심하시고 치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참 마음 급한 한국인들입니다. 사실 주사 맞았는데 효과 없는데 더 아픈 것 같은데 하시면서 중단하기보다는 이제 놓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9세 남성분이십니다. 이제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주사 맞으셨습니다. 네, 59세 아버님께서 이제 오른쪽 다리가 너무 심하게 저려서 걷지 못하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됐는데요. 어이구. MRI 왼쪽 사진 보시면 마지막 허리 디스크, 5번하고 엉치뼈 1번 사이에 있는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고요. 네. 오른쪽 단면으로 보시면 왼쪽에 화살표로 가리키는 까만 동그란 덩어리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저기 디스크 조각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경 차단술 이제 3차례 받으시고는 통증이 이제 거의 없어지셔서 잘 걷고 수술 않고도 잘 회복을 하셨습니다. 네. 신경 차단술 실제 치료 사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허리를 굽힐 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십니까? 혹은 앉거나 누워서 쉬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확인하시죠.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도착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4세입니다. 64세이시고 한창 활동하실 나이인데요.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어디 불편한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동네 정형외과에서 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네. 4번 협착증이라 그래가지고 네. 한 13회 정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었거든요. 아유, 네네. 네네. 그러다가 그게 좀 나아지진년이 없어갖고 그 척추 전문병원에 가서 MRI 찍었어요. 네. 그 MRI를 봤더니 척추 신경이 반 정도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병원에서는 구멍을 두 군데를 뚫어서 수술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네네. 수술이 아니라 수술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네. 수술을 하자까지 잡아놨다가 네. 그 모 대학병원에 가서 지인 이제 소개로 갔는데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를 자기는 2번을 맞았는데 네. 허리가 안 아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뭐 처음에 맞았는데 엄청 아파서 네.
다시 한번 갔더니 또 주사를 한 대 더 놔주셨는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사람 몸에 안 좋지 않냐 했더니 또 괜찮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도 가서 뭐 한 차례 더 맞고 왔는데 네네. 아유. 지금 이제 아픈 부위가 어떻게 되냐면 종아리 쪽에는 이렇게 알배기인 것처럼 아프고요. 네. 발바닥은 전기가 오시니 찌릿찌릿 살짝 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증상이 뭐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아유, 네, 전화 아버님. 잘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일단은 우리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을 받으신 건데요. 네네. 우리 이제 디스크 탈출증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로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제 원상 복구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치료는 이제 증상 완화 목적의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가 이제 비술적인 치료로 이제 해보게 되시는 건데, 만약에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통증이 많이 경감이 되시고 환자분께 아버님께서 이제 그 일하시는데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회복이 되신다 그러시면은 꼭 수술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이런 비술적인 치료를 한 2달 정도 하셨는데도 계속 아프고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 그러시면은 오래 끌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다음 단계 치료. 다음 단계 치료는 제가 아까 다른 병원에서도 추천 받으셨던 게 구멍 2개 뚫는다는 게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양방향. 네, 그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신경 주변에 이제 뼈나 인대도 깎아내고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 조각 일부를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이 덜 눌리게 돼서 증상이 완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사 맞으셨던 거는 신경 차단술을 아마 맞으신 것 같은데 신경 차단술의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한 약물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스테로이드는 이제 좋은 약이긴 한데 너무 자주 과용하게 되면 또 부작용을 염려를 해야 되는 약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주사를 놓는 선생님께서 이제 횟수나 간격을 조정해서 일정 이상 되면 이제 더 놔주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네. 환자분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여기서 주사 몇 번 맞고 딴 데 가서 또 주사 몇 번 맞고 하면은 이제 그 병원에서는 정확하게 스테로이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얼마나 썼는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네요. 네. 이번에 주사 2번째 맞고 나서는 통증이 꽤 줄어드셨나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보다 조금씩 좋아지시면 좀 더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으세요? 네. 아버님 혹시 지금 까치발로 이렇게 걸어 보시거나 이렇게 이제 까치발 걸어도 뭐 큰 문제도 없고. 까치발 잘 안 되거나 발 뒤꿈치로 걷는 게 잘 안 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예, 그런 건 아, 없습니다. 예. 그 말씀드렸던 거에도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마비, 신경이 오래 눌리게 되면 운동신경에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래요. 발목 젖히거나 발가락 젖히거나 하는 이런 힘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마비 증상이 동반될 때는 좀 더 일찍 수술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하루에 한 13,000보는 걷거든요. 네. 아버님 걷고 나시면 많이 아프진 않으세요? 아프진 않는데 이제 누워 있다가 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되면 이 엉치뼈 있는 데가 이렇게 어긋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운동하시고 나셔서만 그러신가요? 평상시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움직임에 따라서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하는 게 더 악화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정도만 하시고 운동 목적으로 더 무리해서 만보 이상 걸으시면 많이 걷는 편이긴 하신데 운동으로 조금 네. 운동량을 줄이시는 게 조금 통증 완화에 좀 더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일상생활하는데 이제 큰 무리는 없으시지만 종아리에 아리백인 것 같은 그런 통증이나 발바닥 전기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든다 하셨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절대적으로 원인 제거를 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겠죠. 보통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라든가 저림 증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디스크는 그대로 있지만 얼마든지 완화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 기전은 제가 신경 차단술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그 자체보다는 신경을 누를 때 거기 동반되는 우리 염증하고 붓기가 더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좀 완화가 되시면 증상이 완화가 디스크는 그대로 있지만 증상은 완화되실 수가 있어서요. 근데 이제 지금 치료를
아마 MRI 찍고 이제 그 전에 MRI 찍기 전에 4번, 5번 의심했던 거는 엑스레이상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아마도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2번 받으시고 효과가 좀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는요. 그대로 치료를 조금 더 유지를 해보시고 하시고 만약에 이제 일상생활에 아니면 환자분께서 즐기시는 운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시면 그대로 넘어가셔도 될 텐데요. 그래도 꽤 신경이 쓰일 정도로 통증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시면은 통증이 오히려 만성화되면은 나중에 수술을 받더라도 효과가 별로 떨어질 떨어질 있군요. 수가 있기 예. 때문에 너무 치료 시기는 안 놓치시는 게 좋으셔서 일단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지금의 비술적인 주사 치료, 약물 치료를 조금 더 받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조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